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알고리즘 강의에서 11번째 최빈값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값이라고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모드란 단어 쓰도록 할게요. 모드 또는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최빈값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해서 모드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 이번에는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자, 많이 왔네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번째. 자, 모드 알고리즘 폴더에 클래스 파일 만들어 놓고요. 클래스 파일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LA 탭 붙여넣기 엔터 SVM 탭 그 다음에 미리 유진 구문으로 시스템 자 네임스페이스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여러분들하고 저기 이제 눈높이 여기인데요. 여기 요 시점인데 실제 제 그 강의 화면 있잖아요. 강의 화면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넓게 이제 바라보고 여러분들 하는데요. 그래서 제 화면에서 제 얼굴이 밑에서 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똑같이 해서 평상시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 요 정도 화면으로 보일 텐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제가 쳐다보는 형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모드 알고리즘 해서 1번 인풋, 2번 프로세스, 3번 아웃풋,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모드란 단어를 써서 12개 알고리즘 중에서 그 모드란 단어를 썼는데 이제 최고 빈도수 슬래시 눌러서 이제 기본 코드 작성하고요. 최빈값 알고리즘은 모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모드 알고리즘은 최빈값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얘가 뭘 하는 거냐면 물음표 뭘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번 요 예제에서의 목표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뭐다? 이게 바로 최빈 값이라고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빈값 알고리즘은 가장 많이 나온 거, 분포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최빈값 알고리즘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많이 중복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복을 많이 제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수학적인 용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거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최빈값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죠. 얘도 이제 다른 앞서서 배웠었던 어떤 이제 개수 알고리즘, 최대값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한다? 그 혼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특징이 그거예요. 점수를 이제 그 최빈값은 점수로 볼게요. 점수를 인덱스로 보는 겁니다. 점수를 인덱스로 봐서 점수 인덱스는 0에서 n까지 점수를 인덱스로 보고요. 그 인덱스의 개수를 굽니다. 뭐 100점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 알고리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알고리즘 정의하고요. 이 카운트가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이 나온 거, 그거의 최대값 맥스 알고리즘 요거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 알고리즘은 점수를 인덱스로 보고요. 점수를 인덱스로 보고 그거의 개수를 구하고 그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코드랑 상관없이 제가 잠깐 준비해 놓은 건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에 그냥 0점부터 5점까지만 들어있다고 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0점부터 100점까지만 들어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점수로 본다면 0점부터 100점까지. 그러면 총 101개의
레코드 공간을 인덱스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0점부터 5점까지 들어오는 거에서 1점이 들어오면 요 1점을 인덱스로 본다는 거죠. 1점에 들어야 해당되는 인덱스에 가서 0에서 1로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라. 3문 세 번째 인덱스에서 0이었었는데 카운트를 0에서 1로 증가. 한 개 나올 때마다. 4점은 네 번째 인덱스에 가서 네 번째 인덱스의 카운트를 1 증가시켜라. 3점은 3에 있던 거의 카운트를 1에서 2로 증가시켜라. 5점이 나오면 5점을 인덱스로 보고요. 인덱스에 0에서 1로 이렇게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덱스 배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큰 값이 2잖아요. 이게 그때의 인덱스가 뭐다? 최빈 값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최빈 값 알고리즘은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그래서 점수를 인덱스로 보는 거예요. 0점부터 예를 들면 100점까지다. 그거를 인덱스로 보고요. 그러면 0점부터 100점까지의 인덱스를 갖는 이제 그 인덱스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의 개수를 구합니다. 점수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 일씩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카운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가 가장 많은 거, 최대값, 그게 바로 이제 카운트가 가장 많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최대값 알고리즘을 정해서 카운트가 제일 많은 거, 요거 자체를 뭐라고 한다? 최빈값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스코어스라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했고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점, 3점, 5점, 3점, 5점, 4점으로 둘까요? 그러면 3점이 두 개여가지고 최빈값을 어쨌든 3점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예를 들면 0점에서 n점까지 해서 0에서 5까지만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100점까지 구한다 한다면 0부터 이제 100까지 들어오는 배열이라고 해놓고 그거를 담을 그릇은 0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0점부터 5점까지 들어온 다음에 요거를 담아서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배열을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인덱스이스라는 이름의 배열은 몇 개? 정수형 배열 이제 몇 개? 정수형 뉴 정수형 배열 5개 그냥 6으로 써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5 플러스 1로 총 이제 몇 개? 0번째 인덱스부터 5까지를 점수를 인덱스로 보는 점수 인덱스의 뭐를 개수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덱스이스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 놓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최빈 값은 int 모드란 단어 써서 모드에는 일단은 0으로 해놓고 오고요. 최빈 값이 담길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최빈 값은 여기서 요걸 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CW 탭 눌러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최빈 값은 얼마다? 모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최빈 값은 모드다. 그러면 최빈 값은 현재 0으로 그냥 담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최빈 값을 구할 때는 요거 개수 알고리즘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최빈 값 알고리즘은 점수를 데이터를 인덱스로 보고 그 인덱스의 카운트를 구하고요. 카운트를 구한 거에 맥스 값, 최대값 알고리즘을 구하고요. 그때 데이터 이제 인덱스가 뭐다? 최빈 값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단어 쓰다 보니까 최대값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수형 맥스라는 이름의 변수 선언했고요. 최대값 알고리즘에서는 맥스 변수에다가는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해당 데이터 형식이 가질 수 있는 민 밸류로 초기화시켜 주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 기능이죠. 그래서 요거는 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서도 모양은 최빈 값이 몇 번 나왔는지 최빈 값이 몇 번 맥스 번 이제 몇 번 나타남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 값을. 그래서 일단은 실행시켜 보면
일단 현재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자 이번에는 모드 알고리즘 개체를 시작 개체로 잡아 놓고요. 현재 코드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아직은 0 마이너스 21억 나오겠죠. 그래서 최빈 값은 아직은 0이고요. 마이너스 21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위에다가 람다식을 사용해서 using system.link하고 람다식을 사용해서 한번 요거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빈 값을 요거는 문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는 문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요 이제 문을 공부하기 전에 식으로도 한번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식으로도. 그래서 그 이제 링크하고 람다식이라고 이제 제가 발음하잖아요. 링크하고 람다식을 사용해서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쿼리는 링크식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이제 스코어 스페어에서 틀렸구나. SCORES 그러면 스코어 스페어에서 자 뭐를 할 거냐면 최빈값 알고리즘은 링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확장 메서드 중에서 일단은 데이터들을 그룹화 시켜줄 겁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특정한 값으로 지금이 단일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뭐 그룹할 게 뭐 나 자신이겠지만 뭐 나중에 뭐 프로덕트 이름에 뭐 이제 퀀터티 뭐 이런 식으로 뭐 제품명의 수량, 제품명의 판매량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요 제품명 같은 경우로 이제 그룹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코어스 배열에 그룹 바이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가 있습니다. system.link namespace 안에. 그러면 얘는 그 value 그 줄여서 v 할게요. goes to value 값으로 현재 그 1, 2, 3, 1, 3, 4, 3, 5 요 1차원 배열을 그룹화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이제 그룹화 시켜줘요. 그러면 3의 두 번 이렇게 이제 3위끼리 데이터끼리 묶여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거 order by descending을 해요. 뭐에 따라서 가장 많이 나온 거에 따라서 역순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는 그룹 goes to group.count를 가지고 그러면 여긴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룹 바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룹을 시켜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1, 3, 4, 5, 6 해서 이렇게만 잠깐만요. 그럼 요거까지만 요거를 잠시만요. 링크식에서 잠깐 볼게요. 요거를 잠깐 컨트롤 EE 넣어놓고 자 뭐만 이제 한번 해볼 거냐면 요것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카피해서 요것만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스코어스 배열을 그룹 바이로 묶어주게 되면 요렇게 첫 번째 그룹에 1이 묶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룹에 3과 3이 똑같은 거니까 그룹으로 묶여져요. 세 번째 4, 네 번째 5 이렇게 1, 3, 4, 5 이렇게 4개 이제 그 데이터가 3과 3은 똑같은 거니까 그룹이 몇 개로 만들어져요? 그룹이 이렇게 4개의 그룹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5개 데이터인데 실제로는 3이 그룹화돼서 4개의 그룹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얼마큼 order by descending 요만큼을 호출해주면 이렇게 3 먼저 나오는 거죠. 3이 2개니까 3이 2개 카운트에 따라서 1, 4, 5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문을 통해서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제가 학습용이다 보니까 3을 2개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쿼리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first or default로 이제 7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쿼리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거에서 요만큼은 똑같은 쿼리를 사용해서 요거에서 이제 몇 번 나왔는지 해서 정수형
정수형 모드 카운트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는 몇 번 나온지를 구해주고 싶다. q.count를 구해주면 이렇게 첫 번째 거, 즉 개수가 그룹으로 묶었는데 카운트가 제일 많은 거, 그럼 3이겠죠. 3이 몇 번? 3을 가져다가 3인 그룹을 가져다가 그거에 카운트 몇 개? 2개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모드 카운트는 현재 예제에서 이제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프리퀀시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거에 그 그룹의 이름, 그룹의 값을 읽어올 때는 키 값을 가져옵니다. 요거는 현지점에선 점 찍었을 때 누구나 다 키를 읽어오더라. 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키를 가져오는 거고요. 얘는 3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2개, 3이 2개 들어있는 거고요. 프리퀀시 변수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CV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최빈 값을 식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면, 그럼 여기는 모드 대신에 프리퀀시, 그 다음에 맥스 대신에 모드 카운트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요거는 일단 완성이 됐네요. 예, 일단 코드가 람다식, 링크와 람다식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이미 프리퀀시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3이 나올 거고요. 키 값이. 그때 카운트는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빈 값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3이 2번 나타남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3이 2번 나타남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링크와 링크와 람다식을 사용해서 람다식 그리고 이제 확장 메서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일단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벌써 완성이 됐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이제. 자, 그러면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얘를 뭐로 본다? 데이터를 인덱스로 보는 거고요. 예, 데이터 자체를 점수를 인덱스로 보는 거고요. 그거의 카운트들을 구합니다. 뭐 5, 1 하나, 3 하나, 3, 4 하나, 3 두 개, 뭐 5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의 맥스 값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인덱스가 뭐다?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드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의외로 편해요. 그래서 탭 눌러서 i는 0번째부터 이제 스코어 스페어의 랭스만큼 반복한다. n만큼 위에서 이제 의사 코드로 따로 만들어 놓고 n만큼 반복한다.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가 인덱스 스페어에다가 어디에다가 인덱스를 어떻게 한다? 카운트 알고리즘. 그래서 점수를 인덱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스페어의 i번째의 데이터를 인덱스로 보고 그 인덱스를 어떻게 한다? 플러스 1씩 증가시켜 준다. 요거는 카운트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의 인덱스의 카운트를 구하는 로직이 요 첫 번째 포문입니다. 데이터를 인덱스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인덱스로 보고 그거의 카운트. 그래서 스코어의 i번째, 예를 들어 1점을 인덱스 배열의 1번째 인덱스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학습용 쉬운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요 형태는 이게 요런 모양의 형태는 모드 알고리즘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11번째로 넣는 거고요. 요 이제 그룹 바이 확장 메서드에서는 그룹 바이를 사용하는 형태 되고, 요거는 좀 확장 메서드를 우리가 제 강의를 이제 C샵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어렵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알고리즘만 들었을 때는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SQL 구문, SQL 서버와 같은 SQL 구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룹으로 묶어서 특정한 레코드를 특정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거에 뭐 제일 많이 나온 거 또는 그룹으로 묶은 것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중복을 제거하고 뭐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점수를 특정한 배열의 인덱스로 보는 거예요. 인덱스의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인덱스에 어떻게 된다? 이제 값이 1씩 이제 그
점수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값이 일씩 증가되는 거고요. 그거의 최대값 알고리즘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럼 포 탭탭 뭐 여기는 i 대신 j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그럼 요번에는 인덱스 is 배열의 랭스만큼 이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인덱스 스페어의 i 번째 값이 저 위에 있는 맥스 변수보다 크다면 맥스를 다시 인덱스의 i 번째 값으로 대체한다. 요거는 뭐다? 맥스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네, 요게. 그러면 그때 뭐를 구한다? 맥스 알고리즘의 인덱스 맥스 알고리즘일 때 인덱스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모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드는 요때의 인덱스 i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모드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맥스 알고리즘 이렇게. 그럼 끝났네. 최대값 알고리즘. 최대값 알고리즘일 때 그때 인덱스가 바로 뭐다? 모드라는 거죠. 예, 여기. 요 모양. 여기 폼은 두 개 모양 있잖아요. 여기 폼은 두 개 모양이 여기에 바로 최빈값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물론 요거는 약간 이제 그 점수 체계에서는 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를 담고 있는 형태대로 하겠으면 그냥 인덱스 배열은 여기를 그냥 101, 101짜리 배열로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점수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기 이제 정수형 배열 대신에 우리가 뭐 해시 테이블과 같은 뭐 문자열 인덱스 또는 정수형 인덱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선언해 줄 수 있는 해시 테이블과 같은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알고리즘 강좌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그냥 어쨌든 그냥 정수형 배열에다가 해서 배열의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의 카운트를 구하고 그때 최대값을 구한다. 그때 최대값일 때 인덱스 값 자체가 우리는 뭐로 본다? 최대 이제 모드 최빈 값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최빈 값을 우리가 요 모드하고 맥스를 구해서 3이 두 번 나타남이 이제 완성이 된대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그러면 최빈값 문이 0이네요. 아직 구현이 안 됐네요. 네. 잠깐만요. 모드가 인덱스 배열이 맥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맥스 알고리즘은 제가 아까 그냥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네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눈 딱 감고 민 밸류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게 맥스 밸류네요. 예. 민 밸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잘못됐다 하셨던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이에요. 예. 저도 이제 놓쳤습니다. 해서 안 보였어요. 예. 이제 민 밸류로 바꿔놔야 되죠. 예. 요거는 그냥 맥스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거. 맥스 알고리즘은 정수형의 민 밸류로. 이제 민 알고리즘은 정수형의 맥스 밸류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놨어야 되는데 다시요. 실행시켜 보면 최빈 값은 3이 몇 번? 두 번 나타남. 그거를 최빈 값이 3이 두 번 나타나는 것을 한 번은 문을 사용해서 포문과 if 문을 사용해서 한 번은 식을 사용해서 링크와 람다식과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이런 게 최빈값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요거를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뭐 점수를 몇 점이든 상관없는데 그거에 이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3점을 3개로 만들었다. 그러면 3이 3번 나타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3이 3번 나타남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컨트롤 Z 그래서 5로 바꿔주면 5가 2번 나타남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5가 2번 나타남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이니까 이런 식으로요. 3이 몇 번 나타남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난 값.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가장 많이 중복된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된 값을 제거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때는 우리가 맨날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어 배열에 이제 스코어 배열을 리스트로 봐서요. 그거에
디스팅크트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확장 메서드에서 디스팅크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중복을 제거를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스베어를 디스팅크트라는 이름의 이제 확장 메소드 사용이 되면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배우신 분들은 뭐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뭐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디스팅크트라는 단어.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럼 투리스트를 해놓고 실행시켜 주면 1345가 나옵니다. 그래서 1345 3이 두 번 했던 거에 한 번만 중복이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중복을 제거할 때는 디스팅크트라는 이름의 확장 메소드를 사용해서 호출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중복된 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게 최빈값 알고리즘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 환경에서 이렇게 람다식을 사용해서 람다식과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화 시켜서 구현할 때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최빈값 알고리즘 요 모양이 참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빈값 알고리즘을 제가 12개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 그래서 카운트 알고리즘 이렇게 구해주는 거. 그럼 요거는 똑같아요. 자바라면 요만큼 코드는 똑같겠죠. 제가 자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미리 띄워놨는데 잠시만요.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3435 들어있으면 똑같은 코드 사용해서 실행했을 때 최빈값이 몇 번? 3이 두 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은 모양이 틀려요. 파이썬 코드 잠깐만 볼게요. 파이썬 코드는 모양이 좀 틀리죠. 왜? 파이썬은 뭐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인덱스를 보고 그거에 플러스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의 스코어에다가 인덱스의 스코어 플러스 2란 값을 다시 누적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이썬은 모양이 조금 이런 거 언어적인 특징이 틀리지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파이썬으로 사용한 것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최빈값이 3이 두 번 나타나면 이렇게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코드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 몇 개? 12개 중에서 11번째인 최빈값 알고리즘을 구하는 이제 공식과 같은 코드, 우리가 이제 학습용 코드는 이렇게 폼은 2개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제 독특한 모양은 데이터를 인덱스로 보고 그 인덱스의 카운트를 구해서 카운트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때의 인덱스 값을 뭐로 본다? 모드 최빈 값을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알고리즘 최빈값 알고리즘은 이제 모드란 단어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정의를 할 거고요. 최빈값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코드는 100% 놓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